한 주의 시작인 동시에 조금은 특별한 월요일이었습니다. 마스크를 제외한 모든 거리두기에 757일 만에 해제. 그 첫날 어떻게 보내셨나요? 본래 누가 허락하고 말고 할 이유가 없는 종류의 자유가 오랜 시간 동안 유예되었다가 이제야 우리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유가 속박된 동안 품었던 원한과 증오는 사라지고 같은 시간 동안 얻었던 지혜와 교훈은 그대로 남아서 우리 삶의 길잡이가 되어주길 바라겠습니다. 4월 18일 월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첫 곡으로요. I want to break free 퀸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5614님, 저는 허지웅님 팬이에요. 목소리 왜 갈라지지? 요새 건강 괜찮으신가요?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어져서 그런지 온 세상 만물이 생동감을 더하네요. 자영업자님들 돈 많이 벌기를 소망합니다 주셨어요. 길거리에 확실히 사람들 더 많이 보이고요. 길 위에 자동차도 더 많이 보이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건강은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에서 잠깐 녹음했는데 녹음해서 목소리가 이러나? 왜 갑자기 왜 이러지? 불안하게. 이미아님, 모자 쓰니 귀여워요. 거리두기 해제됐지만 더 조심해야겠어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거 너무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거리두기 해제됐습니다만은 일단은 좀 유예 기간을 두고 지켜보자는 거니까요. 그래도 문제가 없다 하면 이제 우리 마스크도 벗게 될 거고요. 하나 둘씩 더 조치가 취해지겠죠. 일상을 회복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한꺼번에 너무 또 풀어졌다가 괜히 또 걸려가지고 격리되면은 하시는 일에 지장받으니까 몸도 상할 수 있고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이야기 보내주시면은 4부에서 해볼 거고요. 엔딩송도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씨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은요,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마이크 이상한 거야? 진짜 내 목소리가 이런 거야? 진짜 목소리 진짜 이상한데? 아무튼 트렌디한 뉴스를 따라가 봅니다. 손이의 에, 허중의 지, 에지, 중지 뉴스. 컨텐츠 크리에이터 손예희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아까 녹음할 땐 괜찮았는데 네, 지금은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녹음을 해서 예. 그런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야만 합니다. 이제 와서 걸렸으면은 안 돼. 너무 허무하잖아요. 잘 버텨왔잖아요. 이제 좀 나도 쉬자. 안 돼. 무슨 소리예요? 아니돼요. 그렇군요. 아무튼 공기 질 진짜 안 좋지 않아요? 오늘 공기질 안 좋나요? 응. 그래요? 미세먼지도 엄청 심하고 송화가루가 막 날려가지고. 그래. 네, 이제 그런 시즌이 왔어요. 오늘 그런 것까지 체크는 안 했고 그냥 막 이제 오늘부터 거리두기 없다. 밖에 빨리 나가자. 막 이런 생각만 계속 하다 보니까 공기질까지는 체크를 못했네요. 어제도 좀 안 좋았어요. 어제 사실 저 생일이었어가지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손이의 생일 축하합니다. 빨리빨리 얘기를 해야지. 받으려고 한 건 아닌데. 그래서 나들이를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신나가지고 입을 막 벌리면서 이렇게 했는데 막 엄청 텁텁하더라고요. 진짜. 느껴질 정도였어요. 진짜. 송화가루 때문에. 근데 좀 한동안은 좀 심하다고 하니까 환기할 때도 잠깐만 하셨다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들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래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헤드라인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세계적인 주 4일제 바람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사실 노동 시간이 굉장히 긴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야 뭐. OECD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 시간이 1,908시간이거든요. 근데 이게
콜롬비아, 멕시코, 코스타리카 다음으로 네 번째로 일하는 시간이 긴 나라거든요. 근데 같은 조사에서 25위를 차지한 일본에서는 예. 대기업들이 주 4일제를 속속 도입하기 시작해가지고 또 한 번 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이구. 언제 하느냐? 그러면 4일 근무하면은 월급은 주나요? 오, 그러니까 줄어드나요? 아니요. 줄어들지 않고 그러니까 주 원래 40시간 일했던 거를 예를 들어 5일 일했어요. 5일 동안에 40시간 했던 거를 그럼 너가 하루에 2-3시간씩 더 일을 해서 그 시간만 채우도록 해라. 그러면 월급에는 변화가 없다. 괜찮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만 채우면 되는군요. 오, 맞아요. 훌륭한데? 괜찮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기사들을 접한 뭐 대기업들의 근로자들이 우리도 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목소리를 슬슬 내고 있는 건데요. 그렇군요. 이게 일본에서 이제 유 패션 브랜드를 운영하는 업체에서도 시험적으로 주 4일 근무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다른 대기업들도 속속 시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도 참여하는 주가 있나 보네요. 맞아요. 캘리포니아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지난 13일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주 4일 근무제 법안이 발의가 이미 된 상황이고요. 임직원 500명 이상 사업장의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3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삭감은 금지를 하고 32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면 정규 급여의 1.5배의 급여를 지급해라. 라고 이런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주 4일 근무하는 회사가 있나요?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어디? 벌써 있어요. 어디? 그 우리 노래 많이 듣는 SBS요? 공인중개사는 예. 거기도 벌써 주 4일제를 하기로 이미 유명하고요. 그러니까 좀 된 거야? 근데 하고 있어요. 이미 2019년부터 하고 있어요. 그 기업은. 대단한데? 그리고 대기업 C사 있잖아요. 콘텐츠 많이 만드는 곳. 예. 네, 거기에서도 올해 1월부터 주 4일제는 아니고 4.5일제라고 해서 4.5일째? 금요일에 반나절 일찍 집에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배달 어플 유명한 곳 있잖아요. 비배달 어플. 네, 그 회사도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작년까지는 주 35시간이었고 올해부터는 주 32시간을 도입을 이미 했습니다. 이야, 라이더는? 라이더들은 이게 정규직이 아니고 이제 개인 사업자의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없죠. 그렇군요. 우리 전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혹시 조사된 게 있나요? 사실은 이제 지난해 10월에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었는데요. 네. 찬성 51%, 반대가 41% 정도가 나왔는데 단 만약에 나의 임금이 줄어든다면 나는 반대하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려 64%였어요. 사실 쉬는 것도 좋지만 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만약에 임금이 줄면 싫다라고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일부 정치권이랑 노동계에서는 임금 감소 없는 주 4일제를 요구를 계속 하고 있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인력 부족하다라면서 충원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라면서 좀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여론의 지지를 받으려면 조금 더 걸리지 않을까? 맞아요. 좀 걸려요.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우용식 님도 소기업 직원은 읍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입이 돼도 사실은 대기업이랑 뭐 공기업 이런 데 위주로 먼저 되고 게다가 우리나라 또 우리 이선화 님도 아이고 자영업은 하면서 유유해 주셨는데 자영업자 비율이 우리나라 또 유독 높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시민들의 지지를 얻기에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지 왜냐하면 않을까. 우리 뭐 최저임금 결정할 때만 하더라도 매해 맞아요. 잡음이 끊이질 않고 이게 조금이라도 이게 그 일하는 시간이 줄거나 이러면은 나라 망한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많다 보니까 맞아요. 쉽지 않을 것 같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하더라도 들긴 합니다. 오랜 시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언젠간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미라님 2번 서경석 그곳의 모델. 아니야? 아닙니다. 아니군요. 아닙니다. 어. 손영기님 1번 희애 누나 생일 축하해요. 사랑해요. 딩동댕동. 딩동댕동. 형기님이 갑자기 그렇습니다. 사랑 고백을 하셨어요. 사랑 고백하셨어요. 강민재님 3번 희애님 22번째 생일? 22번째 생일. 이야 15년 전에 지났잖아. 무슨 소리예요? 15년이라니요. 다음 헤드라인 가볼게요. 네, 두 번째 소식 MSGR의 정체는? 입니다. MSGR이요? 네, 이거 혹시 커뮤니티에서 게시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혀 모르겠는데. 이거 영문 표기로 서울의 한 유명 카페에서 이제 누리꾼들의 공분을 산 사건인데요. 이게 굳이 한글로 표기할 수 있는데 영어로 표기했다라면서 이제 지적이 잇따랐던 건데 네. 이 MSGR의 정체는 바로 미숫가루입니다. MSGR이 미숫가루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 서울에 있는 카페에서 예. 그러니까 메뉴판에 MSGR이라고 썼는데 이게 미숫가루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커뮤니티에 공개가 되면서 네. 아니 왜 굳이 이렇게까지 영어로 써야 되느냐. 그러게. 그리고 영어를 쓸 거면 뭐 어. 곡물로 든 음료다 뭐 이렇게 표기를 하던지 MSGR은 또 전혀 얼토당토하는 영어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 카페에서 뭐 앙버터, 뭐 여의도 커피 이런 것도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영어로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영어를 너무 남발하고 있다. 사실 이 카페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 이름만 보고는 대체 어떤 메뉴인지 판단할 수 없는 영어 메뉴들이 요즘 너무 많다. 라면서 논란이 된 거죠. 그렇군요. 유통업계도 마찬가지죠. 맞아요. 대형마트 유제품 코너에서 유제품이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daily라고 영어로 표기를 해놓은 거예요. 뭐라고요? 다시. 유제품을 daily라고 영어로 표기를 해놓은 거죠. 한글은 전혀 표기를 안 해놓고. 그래? 그러니까 이러면 사실은 이제 2030이나 뭐 혹은 영어에 익숙하신 분들은 알아보시겠지만 예. 어르신들은 영어 못 알아보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코너명에 한글은 전혀 표기하지 않고 엘마트에서 유제품 코너를 한눈에 찾기 어렵게 영어로 표기를 해둬가지고 이것도 한동안 커뮤니티에서 떠들썩했었습니다. 그 데일이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쓰는 영어인가? 근데 유제품이라고 뭐 이제 저 중고등학생 때 예. 영어 단어 암기 막 무작위로 할 때 그때는 외웠던 기억이 있는데 일상에선 잘 안 쓰죠. 그렇구만요. 영어를 근데 뭐 하루 이틀 된 건 아닙니다. 맞아요.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영어를 많이 이제 남발하는 그렇긴 성향은 하죠. 있고 우리나라 뭐 한글도 많이 줄여 쓰다 보니까 영어도 똑같이 줄여 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드는데. 맞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마케팅 기법 중에 하나긴 하거든요. 어떤 건데? 영어를 쓰면은 괜히 세련돼 보인다. 트렌드를 아하. 쫓아가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I see. 맞아요. 오케이. 야. 예. 그래서 이 기법을 모던화 기법이라고 마케팅 기법이 있기는 하거든요. 모던화 기업. 네, 기업 말고 기법이요. 기법. 예. 그래서 요거를 또 아무리 그런 마케팅 기법이 있더라도 한글로 표기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너무 무분별하게 쓰는 것은 옳지 않지 않느냐라고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선정답들 이렇게 보내주고 계시는 가운데서도 우리 한글 예쁜 한글 두고 맞아요. 왜 영어를 쓰냐 한글 너무 한글을 예쁘잖아요. 쓰자라고 하는 말들 많이 좀 전해주고 계십니다. 자, 퀴즈 들어갈게요. 영어를 활용해서 세련된 이미지를 부여하는 마케팅 기법 무엇이라고 할까요? 방금 나왔죠? 따끈따끈하죠? 네. 1번 모던화 기법, 네. 2번 노이즈 마케팅, 3번 이미지 메이킹.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시면 2부 시작하자마자 당첨자 발표해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모던 뉴스의 사랑을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들으면서 2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예예 빰빠바밤빰 뭐라고 발라버려 예 68 6시부터 8시까지 허지용 쇼 Say what? 허지용 쇼 퇴근길을 발라버려 허지용 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퀴즈 정답 1번 모던화 기법이었고요. 정답이 모던화 기법이긴 한데 별로 공감은 안 가는 기법이네요. 그렇죠? 자, 선정답자 박현영님, 권수광님 두 분 축하드립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최지선님, 4357님, 7882님, 2155님, 전채림님 5분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월요일입니다. 영화 법률 이야기 나눠보는 신유진, 허나몽, 김유한 케이지의 무법지대가 있는 날이죠. 오늘은 차승원 주연의 이게 벌써 이렇게 됐나요? 2003년도 작품 영화 선생 김봉도 살펴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세 분 바로 만나볼게요.
영화와 법률의 만남. 신유진 허나몽 김현 K씨의 무법지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서울의 교육 환경과 너무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비단 학교가 작고 학생 수가 적어서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언제까지 시골이라고 시골에 맞는 교육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 우리의 아이들도 서울 아이들과 똑같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습니다. 수지까지 나왔어. 네 굉장히 교훈적인 얘기죠. 나는 어디서 웃기나? 이 덕분에 우리 선생 김봉두님께서 매일매일 점심시간 라면을 먹다가 급식으로 전환이 돼서 따뜻한 밥을 먹게 되었다. 라면 먹고 싶다. 자, 오늘 차승원 주연의 2003년도 작품 12세 관람가 등급의 영화 선생 김봉두 만나보겠습니다. 흥많은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만한 평론가 1등 신랑감 허나몽 영화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호기심 많은 영화 전문 너튜버 김요한 KG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현 K씨입니다. 우리 청취자 박수현님께서 선생 김봉두 재밌게 봤어요. 특유의 차승원표 코믹 연기에 아이들의 사투리가 어우러진 컨츄리 교육 코미디라고나 할까? 선생님요. 그렇구만요. 선생 김봉두 이게 이제 20년 전 영화군요. 네, 2003년에 야, 나왔으니까요. 시간이. 이 영화가 개봉됐을 때 태어난 아기가 이제 20살이죠.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군요. 야 놀랍다 시간 가는 게. 그렇구만요.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선생 김봉두 아니죠. 금봉투 맞습니다. 텐션 무엇? 금봉투. 그다음 네, 저는요. 봉두 열렸네. 좋은 마음이. 네. 좋은 마음이. 네. 나중에는요. 이제는 네. 촌지 없겠죠 학교에? 그렇죠. 없어요. 그럼요. 지금은 다 네. CCTV도 있고. 그쵸 없죠 네, 이제. 이거는 이젠 큰일이에요. 이제는 아예 스승의 날은 학교에서 행사 자체가 없으니까 심지어. 네. 저 때까지만 해도 진짜 그냥 당연히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아이고 참. 자 김현 KG. 전 인터넷에서 한동안 유행했던 그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참교육이라는 단어. 그래서 촌지받는 인간 말종 교사에게 산골 마을의 따뜻함이 전하는 참교육. 참교육. 네. 그렇군요. 대동상 영화제에서 시나리오상, 기획상 받기도 했었고 영화가 또 워낙에 재밌고 그렇죠. 이 당시 이제 그 우리 차승원 표 코미디라고 이제 불릴 만한 네네. 일련의 영화들 다 뭐 사실 맞아요. 빠짐없이 너무 네. 빼어난 작품들이 많아가지고 네네네. 라이터를 켜라도 갑자기 좀 문득 떠오르고요. 그렇죠. 신라의 달밤. 네네. 신라의 달밤도 그렇고 맞아요. 너무 좋은 영화들만 이장과 군수도 그렇고 차승원 하면 떠오르는 그런 그 개그 캐릭터 코미디 네. 연기의 어떤 정수들이 이 시기 영화들에 이렇게 담겼던 것 같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영화가 이제 선생 김봉두인 것 네,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차승원 배우가 갖고 있는 코믹한 요소 원래는 세기말이라는 이제 작품으로 배우 네. 활동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제 세기말 그 당시에 그 보고 99년인가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그 영화가 네. 그때 차승원 씨가 그 영화에서 되게 긴 호흡의 롱테이크 장면이 하나 있어가지고 네네네. 그걸로 조금 화제가 됐었는데 네. 그때 그 영화를 본 사람들 중에 차승원 씨가 계속 연기를 이어나갔을 거라는 생각이 든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연기 생활을 계속 길게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네. 이후로 뭐 일취월장 계속 그렇죠. 하니까 그러니까 세기말 같은 작품에서 타락한 강사 예, 이제 연기 굉장히 좀 어두운 연기였는데 신라의 달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코믹한 연기를 보여주고 이제 오늘 소개하는 선생 김봉두를 통해서 딱 정말 정점 코미디 연기의 정점을 찍었잖아요. 그렇지. 근데 여기에는 좀 배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충무로에는 1995년부터 이제 기획 영화 뭐냐면 이제 기획을 하잖아요. 그렇지. 관객들 요즘 관객들의 트렌드가 어떻고 이제 그런 영화들이 나오기를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이제 기획이라는 것이 네. 시스템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었고 그렇죠. 맞아요. 네. 그냥 이제 이런 거 한번 찍어볼까? 잘 되는 거. 맞아요. 뭐 이제 이런 거 그쵸. 아니면은 뭐 이제 최근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흥행하는 거지 따라가는 시기였는데 네, 그렇죠. 이제 정말 뭔가 기획이라는 걸 하기 시작했다. 맞아요. 뭔가를 이제 좀 안 했던 걸 좀 해보자라고 했는데 당시에 조폭 코미디물이 굉장히 인기였어요. 엄청 나왔죠. 네. 조폭 마누라로 그렇죠. 시작된. 근데 거기에 그런 코미디가 아니라 한번 좀 청정 코미디를 만들어 보자. 뭐가 필요할까? 라고 하면서 이제 차승원 배우가
처음에는 좀 촌지를 밝히는 선생님이었다가 나중에는 참교육하는 선생님으로 바뀌는 참교육되는. 개과천선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좋잖아요 기획이. 네. 그리고 성공도 했고. 이 우리 뒤에서 이제 계속 얘기 나오겠습니다만은 저는 네. 차승원이라는 이 배우를 볼 때마다 네네. 그 굉장히 그 진지한데 네네. 그걸 확 깨는 그 스스로 완전히 완벽하게 망가지는 그런 개그 연기를 하잖아요. 네네. 비슷한 캐릭터로 일본의 아베 히로시가 있는데 아, 네. 둘이 굉장히 비슷하면서 장점도 키 많이 큰 다른 것 것도 같고 비슷하잖아요. 키가 큰 네. 것도 똑같고 네. 굉장히 둘 다 기분 좋은 호감형 배우가 아닌가. 그러네요. 네. 또 한국을 대표하고 또 저쪽에서 일본을 대표하고. 그리고 또 미국에서 짐 캐리도 물론 짐 캐리가 훨씬 더 표정을 많이 쓰지만 잘생겼는데 전극 연기를 하다가 코미디 배우 이런 부분도 좀 공통점 찾더라고요. 셋 다 비슷한 네. 게 실제 성격이 되게 진지해요. 아. 짐 캐리도 그렇고, 그렇지, 짐 캐리도 아베 히로시도 진지하지. 그렇고, 네. 차승원 배우도 그렇고. 그렇지. 인터뷰 하는 사람은 좀 괴롭습니다. 인터뷰하는 사람은 네. 예, 굉장히 괴로운데 막상 작품 속에서 이제 다들 즐거우시니까. 그 말씀하시니까 예. 이장과 군수할 때 당시에 이제 제가 어떤 그 영화 전문지에 예. 있었는데 네네. 제 담당이래 가지고 예. 차승원 배우하고 유해진 배우를 이제 커버로 달아서 예. 인터뷰를 하러 갔어요. 그럼 예. 당연히 야 이렇게 완전 기대치가 있지. 그렇죠. 코믹한 영화에 나왔는데 오늘 재밌겠다. 네. 어떻게 나도 질문을 좀 웃기게 해야 되나. 근데 안 통하더라고요. 안 통해. 네. 둘다 그런 질문 하지 말라. 아, 그런 좀 눈빛 있잖아요. 안 통해, 안 통해. 네. 유해진 씨 얘기가 나와서 말이지만 제가 유해진 씨 성대모사를 많이 예. 연습했었거든요. 예. 타짜의 유해진인데요. 좀 말도 안 되는 성대모사인데 그냥 하고 싶네요. 아, 네, 네. 유해진 씨는 이게 나와요. 고저가 있거든요. 성대모사 할 때 유해진 씨는 안녕하세요 유해진입니다. 개편도 없고 소개비도 없고 뭐 돈 벌려고 칩니까? 재미로 치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희 선생 김봉두를 하는데 출연도 유해진 안 씨 하시고. 오셨습니다. 잘한다. 정말 뻔뻔스럽죠? 잘한다. 이렇게 뻔뻔스러워야 변호사 정도는 됩니다. 분명 연습을 하셨다 이런 느낌을. 네. 우리 다시 영화로 돌아와서 네. 이 영화 속 무대가 이제 강원도였어요. 네. 시골 분교 같은 건가요, 그러니까? 네, 시골 분교인데요. 이게 예. 실제로 음. 그 폐교가 된 학교 이야기를 이 감독님이 아침 방송에서 이걸 보고 와 가슴이 뭉클했대요. 눈물이 찍 나면서. 그래서 다 저런 영화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그냥 그렇게 만들면 너무 따뜻하고 너무 계몽적인 영화가 되니까 아예 촌지를 받는, 진짜 서울에서 촌지 받고 진짜 시골에 오기 싫은 그런 선생님을 캐릭터로 한번 세우면 어떨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만. 영화가 끝나고 나중에 마지막 엔딩에 실제로 이 산내분교가 폐교된 게 나오죠. 3월 1일 2003년도 3월 1일 날 폐교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구만. 네. 예미초등학교 연포 분교라고요. 네, 제가 그 영화를 보고 나서 가봤다고 여기를? 저는 아니 요거는 촬영 장소 아닌가요? 촬영 장소는 조명혜진님이 네. 제가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늘 거기를 나왔어? 아니요 그게 아니라 외화에 나온 유명한 장소들 많이 가보잖아요. 그 여기는 여기도 안 가봤나? 갔어요. 거기를 진짜 저는 약간 그 정도로 이렇게 진지한 느낌에 그러니까 졸업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제가라는 인칭대명사 썼냐면 그거 있잖아요. 그 뷰. 그 뷰? 지도로 보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걸로 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들이 어떻게 어느 정도 크기인지 그리고 애들이 이제 소속이가 이제 집에서 이제 등굣길이 어떤지 직접 본 거예요. 근데 그때랑 똑같아요. 20년이 지났는데도 영화 속의 그 배경이랑 전혀 다름이 없었고 그렇군요. 폐교가 됐는데 건물은 네네. 그대로 있군요. 네, 건물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영화 속에서는 이미 폐교가 된 학교에서 네. 폐교가 찍었고요. 되어 있고. 네. 뭐 그 네. 김봉두가 이제 그 서바이벌 게임장 업주하고 이제 약간 청탁을 받기도 하고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캠핑장으로 운영되고 있어가지고 거기 보시면은 뭐 리뷰 같은 것도 올라오고 그러더라고요. 캠핑장. 네. 그렇구나. 우리가 이제 20년이 된 영화여가지고 네. 재미가 있었다라는 인상은 남아 있는데 정확한 이야기 기억 안 나실 수 있습니다. 김현 KG가 읽어드리는 영화 줄거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인 김봉두는 촌지를 준 부모의 아이들만 편애하고 주지 않으면 운동장을 돌라며 괴롭히는 그야말로 최악의 부패 교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들통나는 바람에 곧 폐교 예정인 강원도 산골의 한 분교로 도피성 인사 발령을 받아버리죠. 학교의 아이들은 달랑 5명,
산골 마을 사람들과 아이들과 부대끼며 지루하지만 소소한 시간을 보내던 김봉두는 애들이 없어지면 폐교를 앞당겨질 거라는 생각에 아이들을 서울로 전학시키려는 묘수를 고안해내고 심지어 한 서바이벌 게임장 업자의 뇌물 청탁까지 받습니다. 그러던 중 도시에서 전학생이 오게 되어 그의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려는데 참다 못한 김봉두는 사직서를 쓰고 그걸 아이들이 발견하고 마네요. 아주 그냥 울고불고 짜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다 순수한 학생 소석이의 돈봉투를 본 김봉두는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분교는 이번 학기를 끝으로 폐교될 위기에 처하는데 과연 김봉두와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야, 근데 방금 뭐 여쭤보기도 했습니다만은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더 이상 촌지가 없다고 하니 뭐 지금 젊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맥락이 약간 이해 안 되겠네요. 그럴 수 있죠. 옛날엔 저런 일이 있었나? 뭐 이 정도. 옛날에는 저런 게 정말 실제인가? 뭐 이렇게. 그럴 수 있겠네요, 정말. 옛날엔 저게 기본값이었어. 디폴트였어요, 디폴트. 옛날엔 진짜 다 받았어. 아유 정말. 이게 그러면 어떻게 보면 또 시대를 증언하는 기록이죠. 작품일 수도 있겠네요. 역사에. 그렇지. 산기록. 네. 진짜 어린 시절 그런 그 촌지 받고 안 받고 이제 학생 차별하는 맞아요. 이런 거에 관련된 좀 기분 나쁜 기억 그렇죠. 가지신 분들 여전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이름이 김봉두인데요. 네. 이게 봉투, 그러니까 돈봉투에서 나온 이름인 거죠? 이름 자체가 돈봉투에서 유래되었다고 그 감독님이 밝히셨고요. 그렇구만. 봉투. 네. 금봉투. 금봉투. 네. 네. 금봉투에서 이제 또 유래가 되었다. 근데 이 봉투를 받는 인물이 묘한 성격을 또 갖고 있어요. 봉두가 흔들리질 않습니다. 근데 그건 좀 좋은 쪽으로나 나쁜 쪽으로나 하나의 일념을 가지면 그쪽으로 쭉 가는 어떤 캐릭터고요. 이제 학교에 이제 분교로 이제 발령을 받았는데 너무 싫은 거예요. 자기는 이 시골 생활이. 그러니까 막 애들한테 막 축구할 때 공 멀리 차버리고 아무데나 침을 뱉고 학생들한테 담배 심부름 시키고 막 교실에서 담배 피우고 그리고 또 근데 또 사연이 있었던 게 이 김봉두라는 사람이 촌지에 집착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죠. 그랬나? 중병으로 네. 아버지가 입원하고 있었어요. 네. 어. 실제 그래서 돈이 많이 네. 필요했죠. 네. 아버지가 학교 소사, 그러니까 방어원이라고 하죠. 그런 일을 하셨는데 어린 시절 김봉두가 그 플래시백 장면으로 아버지를 부끄러워했던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그렇지, 소사 아버지 부끄러워하는. 네. 자기 아버지를 선생님이 모욕하는 것까지 보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봉투라는 이 개념을 보시면은 소석이가 또 봉투를 건네기도 하고 김봉두가 받은 봉투가 애초에 있고 그리고 최노인이 또 봉투를 건네잖아요. 그러니까 봉투의 의미가 바뀝니다. 김봉두의 변화에 따라서. 아하, 그렇군요. 체벌에 이 촌지 뇌물에 교실에서 흡연하고 이거 뭐 대박입니다. 그냥 그랜드 슬램이에요. 아주. 상상할 수 없는 그렇죠. 근데 옛날 이게 영화죠. 이 선생 김봉두 할 때 이제 봉투 이름 뭐 네. 김이 이제 금이고 이런 게 예. 일종의 언어 유희잖아요. 네. 근데 이 장규성 감독이 이 선생 김봉두 정작이 재밌는 영화였어요. 재밌는 영화. 네, 이게 이제 국내 최초의 패러디 영화라고 그래가지고 맞아요. 그때 그 화제를 모으기도 하고. 김수로 씨 나오는 맞아요. 예, 임원희 예. 배우 나오고.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면 장규성 감독의 특기라는 게 아. 이런 식으로 소소한 거에서 패러디하거나 가져오는 것들에서 언어 유희의 재미를 좀 잘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목에서도 좀 잘 드러나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네. 우리 원픽 장면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평론가님. 저는 원픽 장면이요. 음. 극 중에 이제 그 소석이하고 차성환 배우가 연기한 이 봉두하고 음. 처음에 그 물수제비 뜬다고 그러죠. 음. 네, 처음에 물수제비 뜨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서로 좀 부끄러워하고 자기소개도 잘 못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둘 간의 사연이 밝혀지면서 뭔가 이렇게 좀 스승과 제자의 좋은 관계로 유지가 되는데 그때 다시 물수제비를 뜰 때는 너 이제 김병헌이라는 애가 있는데 메이저리그에서 이렇게 언더핸드 투수하고 너 이거 언더스로. 잘하니까 해봐라. 예,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좀 식의 대화를 나누면서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가 이 물수제비 뜨는 두 번의 장면으로 나타낸다는 점에서 그렇지. 예, 저는 이거를 좀 픽해봤습니다. 김영하 케이지. 저는 그 소석이의 봉투가 문틈에 낀 걸 본 김봉두가 문을 열고 들어가더니 비가 오는 날에 소석이가 라면을 먹고 있습니다. 근데 소석이는 원래 정신이 좀 뭔가 온전치 못한 엄마를 모시고 살잖아요. 그리고 모름지기 라면이란 게 호호 불어 먹는 첫 입이 제일 맛있는데
그걸 못 먹게 하고 애를 때립니다. 물론 다시 끓여서 먹긴 하는데 가혹하죠. 그런데 딱 들어가서 김봉두가 뭐라고 하냐면 소석이 너 선생님한테 뭐 잘못한 거 있지? 이러고서 때려요. 아이가 선생님을 남게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지. 자기 돈을 모아서 그 생각난다. 예, 그걸 끼워 놓은 거예요. 생각난다. 그리고서 생각난다. 자기 이름을 써 놓은 거예요. 김봉두가 서울 못 가게. 그러니까요. 그때 김봉두가 울면서 아이의 회초리를 아이고. 때려요. 저는 그게 김봉두라는 사람이 변한 여기서 아주 획기적인 분기점이라고 생각해서 그 장면이 정말 모멘텀이 아니었나 그렇군요. 생각이 됩니다. 변호사님. 저는 이 영화에서 보면은 김봉두가 정말 있을 수 없는 만행을 여러 가지 저지르잖아요. 실제로 그때 당시에도 촌지가 만연했다고 하지만 이게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였고 그렇죠.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있을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고 그리고 뭐 뇌물 이런 것도 받고 그리고 아이들 뭐 체벌 이런 문제가 많은 선생님이 사실은 우리가 영화에서 보기에도 그런 캐릭터가 뭔가 변화를 한다고 해도 우리가 용서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영화 장면에서 나중에 아이들이 이 김봉두 선생님의 아버지 장례식장에 갑니다. 장례식장에 가는데 오히려 각도를 그 선생 김봉두가 절을 하는 장면을 아이들이 이렇게 절을 하는 장면을 이렇게 찍었는데 엎드려서 사죄하는 장면처럼 보이게 그 장면을 찍었고 감독님이 실제로 그렇게 연출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영리한 연출인데. 네, 그렇게 연출을 하시면서 이제 우리 관객들에게도 저렇게 한번 선생 김봉두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원픽 장면인데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우리가 문상을 가면은 방명록을 쓰잖아요. 늘 쓰죠. 그렇죠. 네. 그 방명록을 썼을 때 이 방명록을 과연 상주가 혼자만 볼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은 형제들이 그 방명록 좀 보여달라고 했을 때 보여줘야 되는 것이냐. 이것도 사실은 이 영화도 돈 봉투와 관련되어 있지만 장례식장도 우리가 방명록을 쓰고 봉투를 넣잖아요. 조의금을 부의금을 그렇죠. 넣죠. 예, 조의금을 넣는데 예. 그 조의금 봉투와 관련된 사건이 있어가지고 제가 갖고 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영리한 예고. 티저가 요즘은 이따가 사건 한번 재밌게 네.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임지영님께서 저도 국민학교 시절에 책을 선물하는 줄 알았었는데 그 안에 돈 봉투가 있었다는 거를 6학년이 되어서야 알게 됐었거든요. 저희 집은 가난해서 촌지를 줄 돈이 없었다는 슬픈 사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야 이게 다들 그냥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네, 정원 맞아요. 8, 90년대 네. 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이런 기억도 하면서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보기 좋게 나이 드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 듭니다. 자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선생 김봉두를 연출한 장규성 감독 2007년에 배우 차승원 그리고 유해진을 주연으로 해서 코미디 영화를 만든 적이 있는데요. 삼시세끼보다 훨씬 더 전에 이 두 배우의 케미를 확인할 수 있었던 작품의 제목은 과연 뭘까요? 1번 신라의 달밤, 2번 광복절 특사, 3번 이장과 군수. 힌트. 네, 곧 지방선거잖아요. 우리가 이걸 하나 뽑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곧 지방선거입니다, 여러분. 2월 1일. 네, 알겠습니다. 수요일. 전화하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나 무료인 글로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전거 탄 풍경의 풍경 들으면서 3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지금 너무 막히시나요? 지금 너무 뚫리시나요? 여러분의 퇴근길과 함께합니다. 매일 저녁 6시 허지용 쇼. 퇴근길은 허지용 쇼와 함께. 퇴근길은 허지용 씨와 함께 매일 저녁 6시 매일 저녁 6시 당신의 퇴근길과 함께합니다. 허지용 쇼. 자 출발합니다. 그럼 제54회를 마지막으로 폐교되는 산내분교 졸업식 및 폐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산내분교에 와서 보낸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여기 있는 5명의 아이들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제가 이 아이들을 가르친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아이들이 절 가르쳤습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돼도 비록 학교는 없어지지만 어딜 가든 너희들 마음속엔 항상
이 조그만 산내 분교로 등교하길 바란다. 허지웅 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무법지대 영화 선생 김봉두 살펴보고 있고요. 김희정님, 선생 김봉두 남편이랑 같이 몇 번을 봤는지 몰라요. 차승원 씨 연기가 정말 자연스럽고 재미난 영화입니다. 김정희님, 아 그러네요. 차승원님이랑 유해진님이 여기서 같이 영화를 찍었네요. 예능 나올 때 두 분이 어떻게 친해졌지 하고 의아했는데 오늘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박정옥님, 변호사님 힌트 센스 있어요? 좀 변호사 다 왔나요? 센스 있었어. 진짜.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다련님께서는 아들이 조금 부족해서요. 국민학교 입학을 시켰더니 교장, 교감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 찾아와서 입학 안 된다고 취소한다고 그래서 그때 제가 장사를 마침 하고 있어서 돈을 그 촌지를 줬더니 입학을 했습니다. 지금 그 아들이 50살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어머나. 이런 억울한 기억들이 이제 다 있는 거야 이렇게. 네. 아 갑자기 막 가슴이 짠해집니다. 아휴 참 이렇게 다 참고 사셨던 거야. 그러니까요. 이게 돈을 같이 보낸 게 아니라 애만 보냈으니까 찾아왔네요. 아예. 예. 그러니까. 여기 선생 김봉두에서 사실 가정 방문을 합니다. 그 목적으로 계속 맞아요. 대치밭도 가고. 예, 그게 나오죠. 야 근데 참 돈을 받는 것도 참 이게 당시에 많이 받았지만 네. 아무튼 돈을 받는 것도 굉장히 문제지만 애가 장애가 있다고 했던 입학을 취소를 시킨다는 게 그렇죠. 이게 참 이런 일들이 참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엔 그랬어요. 자 정정수님, 지난 주말에요 차승원 씨의 연기에 눈물이 났는데 여기서 또 만나게 되네요.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이정은 씨랑 차승원 씨가 20년 만에 만나서 노래방에서 함께 노래를 부르던데 차승원 씨 연기 정말 최고입니다. 20년 전에 차승원 씨 선생님이었잖아. 선생 김봉두. 그때를 회고하며 우리들의 블루스를. 어떻게 된 거야? 저도 우리들의 블루스 봤거든요. 이거 이제 이 장면 저도 같이 봤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안 그래도 핫하니까 드라마. 네, 정말 차승원 씨 명품 연기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코미디 연기하면서 차승원 씨가 코미디 연기 천재적이다라고 하고 있지만 여기 우리들의 블루스는 정말 소소한 우리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좀 절절한 사연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이정은 배우와 함께 케미를 맞추는데 어쩜 그렇게 가슴이 울리는지 저도 같이 울었거든요. 그러니까 차승원, 이병헌, 이정은 뭐 굉장히 화려한 배우들이 신미나. 옴니버스 영화. 오니버스 영화군요. 네. 옴니버스 드라마. 옴니버스 드라마.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시간 내서 봐야겠네요. 자, 우리 아까 차승원 씨 연기 데뷔작 얘기도 잠깐 해봤습니다. 세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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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보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긴 한데. 네. 지금 이렇게 큰 배우가 됐습니다. 대배우죠. 그렇죠. 예. 배우 차승원 씨에 대해서 우리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차승원 씨가 80년대 말 그 모델로 데뷔했잖아요. 그런데 거의 뭐 남자 모델계 레전드다. 그렇게 이미 딱 정평이 났는데 90년대 말부터는 다시 또 텔레비전이나 드라마에서 볼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은 모델로서보다도 텔레비전이나 드라마 이렇게 나와야 이제 이름을 알리니까요. 그다음에 영화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0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는 완전 전성기를 누리십니다. 계속 막 신라의 달밤, 선생 김봉두, 광복절 특사, 뭐 이장과 근수 이렇게 완전 전성기를 누리다가 사실 조금 다시 이제 침체기가 조금 있었어요. 영화에서 침체기가 있다가 침체기가 있었다. 약간 이렇게 왜냐면 이제 그 코미디 드라마가 그때가 코미디 영화가 그때가 가장 인기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근데 이제 비슷한 영화가 너무 많이 나와서 조금 이제 그 인플레이션에 걸렸어. 네. 예. 그러다가 2009년도부터는 드라마에서 또 엄청 활약을 하시는데요. 2011년에 그 최고의 사랑. 재밌었지. 최고의 사랑 뭐였지? 유행어? 독고진. 극복. 네, 극복. 천지 극복. 네, 그 정도로 전 국민이 다 알 수 있는 유행어. 드라마에서 유행어 만들기 쉽지 않은데. 야, 그것도 되게 유쾌하게 극복 이렇게. 맞아. 이렇게 다시 사랑을 받고 지금은 이제 뭐 독전이라든지 뭐 눈에 눈은 이에 눈이 푸아 속으로 이런 빌런 역으로 삼시세끼는 빼줄 수가 없습니다. 삼시세끼 그 유해진 씨랑 같이 찍었는데 2015년도에
2005년도에 처음 찍고 너무 인기가 너무 높아가지고 2016년도에 한 번 더 찍습니다. 너무 인기가 많아서 이걸 한 번 더 해야 된다. 근데 이번에는 우리나라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스페인으로 갑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서는 스페인 하수 맞아요. 여기서 이제 요리 잘하는 차준마로 나오십니다. 그렇구나. 차준마. 오. 요리를 너무 끝장 기가 막히게 하십니다. 김치 이런 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단 것이고 뭐랄까 요리에 손맛이 있을 정도예요. 네. 대단한데. 항상 손맛이 느껴질 정도로 뭐 계량이나 이런 것도 없이 하는데 그 요리를 보고 있자면은 정말 누구보다도 네. 손맛이 있는 엄마 아줌마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 인기가 굉장히 많았죠. 오늘 차준마. 방송 따라 참 배가 고프네요. 네. 아까 김효영 케이지님은 명장면으로 라면 끓이는 장면. 나 지금 말씀하시고. 라면 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네, 이제 퇴근길에 라면 좀 먹어야겠어요. 아, 사올 지금 거야 저 있어요. 눈빛이 배가 고픈 눈빛이군요. 너무 은기에. 배고파. 너무 배고파. 아니 그래서 네. 우리 차승원 배우는 최근에 그러니까 리드레 블루스 이외에는 다른 영화 작업은 없는 건가요? 그렇죠. 아, 아직은 그래요? 좀 네네. 그렇고. 어. 근데 이제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코미디 영화가 굉장히 유행을 할 때 정점을 찍었다가 또 그런 작품들을 계속 많이 해가지고 좀 이렇게 침체를 겪었다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차승원 배우가 많은 인상적인 연기가 있지만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게 장진 감독의 하이힐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네. 아, 예. 맞아요. 거기 맞네요, 보면 굉장히 좀 피곤해 쩔은 형사 역할인데 네. 나중에 가면 그 예. 정체를 두고 반전이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80년대 할리우드 영화 네.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뭐냐면 그 선생 김봉두도 그런데요. 차승원 배우가 한 영화에서 웃음을 줬다가 울음을 주기도 하고 굉장히 피곤한 연기를 했다가 완전히 또 확 바뀐 그런 입체적인 네. 연기를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 배우들은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모습을 한 그 작품에서 보여줄 때 평가가 굉장히 좀 좋은 걸로 보입니다. 그 차승원 배우가 이제 영화 인터뷰를 했어요. 배우로서 인터뷰를 했는데 어떤 배우가 되고 싶냐 했더니 처음에는 네. 차승원 하면 연기 잘하는 대배우 이런 말이 듣고 싶었대요. 이런 말이. 근데 지금은 차승원 하면은 차승원 나오는 영화는 돈 내고 봐도 아깝지 않다. 이 정도 중요하죠. 소리를 듣고 싶다. 네. 예,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김현 캐디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차성원 배우 연기를 보실 때 제가 저만 보는 약간 포인트 같은 게 있는데 포인트. 전 눈썹하고 눈을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눈썹하고 눈을 보면은 두 가지 매력을 뽑자면 눈썹하고 눈이고 또 하나는 목소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눈썹하고 눈으로 연기를 하시더라고요. 선생 김봉두도 보면은 김봉두가 바뀌는 기점 그 순간 이후로 눈이 되게 서글퍼져요. 그러니까 애들과의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걸 계속 가슴에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표정으로 보여주는데 그 전에 이제 막 술집에서 뭐 뇌물 받고 술 받아먹고 이러면서 막 형님 하는 장면에서는 진짜 말 그대로 마초 선생 그냥 딱 그 성인 남자 그 모습만 보여주는데 처음에 갔을 때도 안 그러다가 그 소서기의 라면 이후로 네, 그게 싹 눈빛이 바뀌더라고요. 그렇구만. 네, 정말 좋더라고요. 그런 걸 이제 연기를 세심하게 자기가 이제 조절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군요. 김상진 감독 영화 많이 출연을 했었죠. 네, 신라의 달밤하고 광복절 특사. 북에다 너무 네, 잘 됐고. 귀신이 산다. 네, 귀신이 산다. 귀신이 산다. 그리고 장항준 감독이 라이터를 켜라. 저는 라이터를 라이터를 켜라 켜라. 정말 좋아하거든요. 진짜 재밌죠. 좋죠. 진짜 좋죠. 내가 사실 네. 항준이 형을 크게 인정하진 않지만 이 영화는 진짜 그 이거 레전드예요. 설국열차가 나오기 이전에 예, 기차 관련한 최고 영화였죠. 해보죠. 라이터를 켜라죠. 그러니까 온갖 기차류 영화 중에 네.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네. 일본의 철도원부터 네, 철도도 있죠. 은하철도 그렇죠. 999와 네. 우리나라의 어떤 그 설국열차도 있고 라이터를 켜라도 있고. 라이터를 켜라. 부산행. 부산행도 있네. 그래, 그렇죠. 조만간 그 브래드 피트도 영화 하나 하거든요. 그 블리 트레인이라고. 맞아. 근데 이거랑 좀 비슷해요. 라이터를 켜라랑. 그러니까 이게 라이터 야, 따라했다. 라이터 받으려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그 가방 찾으려고 킬러들이 다 모여요. 조폭들하고. 맞아. 네. 네. 따라했어. 기차에. 그 소리야. 그죠? 뭔가 비슷하죠. 느낌이. 좀 궁금합니다. 브래드 피트 안 되겠는데? 브래드 피트. 물론 일본 소설이 원작이긴 한데. 예. 네. 그렇습니다. 세 분, 저는 라이터를 켜라 제일 좋아하고요. 네. 다른 세 분은 차승원 씨 영화 중에서 제일 뭐 드라마 포함해서 차승원 씨 작품 중에 뭐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신라의 달밤 제일 좋아해요. 좋지. 네, 지금도 그 노래가 생각이 나는데 근데 어릴 때 그 시내 있는 극장에서 봤거든요. 이런 노래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옷, 그 주황색 뭔가 추리닝 같은 거 입고 나오잖아요. 맞아. 그게 룩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어렸을 때 받고 있고 바뀌고 네. 나니까. 그게 아마 그 차승원 배우의 어떤 코믹 연기에 어떤 형태를 잡아준 영화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하나만 평론가님. 저는 뭐
그 오늘 선생 김본도를 하고 아까 하이를 얘기했으니까 하이. 잘했던 거보다는 정말 의외의 영화에 출연한 게 있거든요. 리베라메라고요. 리베라메. 리베라메 괜찮은데? 리베라메 좋죠. 거기서 최민수 씨랑 그쵸. 같이 거기서 소방관 역할. 재난 영화. 네. 재난 영화. 소방관이지만 사실은 연쇄 예. 방화범이었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그 차성원 배우는 코믹한 연기도 잘하고 소소한 연기도 잘하고 악역으로도 출연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다양하게 잘하네요. 연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리베라메 재밌었어. 네. 제가 당시 네네. 제가 말씀하세요. 그 최민수 씨 나오는 영화 있잖아요. 네네네. 의외로 다 재밌다. 아, 유령. 네, 유령 그런 재밌잖아. 진짜 그런 재밌어요. 이거 재밌잖아. 진짜 재밌어요. 아니, 그러니까 나오면 다 재밌어 사실. 네 맞아요. 옛날 뭐 그러니까 뭐 모래시계 뭐 인셜라 이런 거 생각할 게 아니라 그냥 조금이라도 나온 작품이면은 네. 대부분 다 재밌다는 새삼 갑자기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근데 차승원 배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떤 역할을 맡으면 그 역할에 들어가서 차승원을 드러내는데요. 그렇죠. 최민수 배우는 캐릭터가 최민수 배우한테 와야 돼요. 그래서 네, 최민수 배우 맞네. 같은 거예요. 캐릭터 완전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죠. 인간 수업도 그래요. 인간 수업. 인간 수업. 아, 맞아요. 인간 그건 수업도 그렇죠. 네. 보디가드인데 정말 최민수 그런 연기의 패턴들이 그렇게 좀 진짜 다른 게 멋있었어요. 있죠. 인간 네. 수업에서의 최민수 진짜 멋있죠. 진짜 멋있죠. 아, 진짜 맞아요. 멋있었어요. 갑자기 우리 차승원 얘기하다가 최민수 얘기로 빠지긴 했는데 둘 다 멋있습니다. 상태경님 차승원 씨는 진짜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사랑꾼이기도 하잖아요. 진짜 너무 멋지게 나이 드는 것 같아서 부럽습니다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현장에서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아이들이 이제 출연하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아닌 아이들도 있겠지만 현장에 오면 또 어른들하고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얼어붙을 수 있으니까 네. 차성원 배우가 딱 이렇게 만나면 오, 아니 놀라게 하는 게 아니라 오 깜짝아. 단장을 못 보셔서 아이가 괴물인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차성원 배우가 이제 아이들 보면 와. 하면서 다가가면서 차승원 씨가 네, 아이한테 차성원 배우가 하면서 그러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니까 현장에서 이제 호흡이 좋아지는 거예요. 분위기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그런 역할들을 했는데 그러니까 배우들은 그러니까 그 한 영화에 리드를 맡는 이제 그 역할을 맡으면요 단순하게 캐릭터 연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연기하는 분들하고도 좀 호흡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나 이제 아이들하고 연기를 하니까 차성원 배우가 이렇게 다가갔다는 분위기를 그런 거죠. 풀어주려고. 분위기 메이커죠. 예. 근데 실제로 이 영화에서 이 장기성 감독이 아이들을 이 시골 산골 분위기를 좀 느끼게 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정말로 2달간 전학을 시켜가지고 시골에서 아이들이 학교를 다녔다고 해요. 와. 그거는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그랬대요 그때는 20년 전이잖아요. 20년 전. 너무 약간 인권 문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과함인데. 20년 근데 전 보호자의 동의를 받고. 이게 아이들하고 같이 영화를 찍게 될 땐요 예. 감독들이 연출법이 다 달라요. 아. 네, 그러니까 윤가은 감독의 뭐 우리 집 같은 작품 할 땐 아이들하고 같이 캠핑을 가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호흡을 맞추고, 네, 뭐 지금 말씀하신 차라리 것처럼 그게 낫네요. 근데. 2달 전학을 시키고 네. 이런 것처럼. 네. 그렇군요. 네. 자, 우리 명대사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 대사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정말 실제로 그쵸. 강원도 산골 마을 제가 할 수는 없겠지만 한번 따라해볼게요. 네. 서울에 가면요 돈 싹 다 뺏기고요 싹 다 죽는데요. 저희가 싹다 죽는데요. 잘하는데 뭐. 싹다 죽는데요. 평론가님. 아 저도 그거 준비했는데, 아, 그랬어요? 네, 근데 바꿀게요 하나. 어. 이 영화 보면 되게 웃긴 게 또 뭐냐면 웃기려고 하는데 웃기려고 하지 않는데 웃긴 게 뭐냐면 선생 김봉도니까 수업할 때 수업한 거 알려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뭐 그래야겠죠. 그 수업하는 게 없어요. 수업 시간이지만 대신 무슨 얘기를 하면 자습하고 있어라. 그죠? 2시간 동안 계속 그 얘기만 해요. 맞아요. 자습하고 있어라. 그거 어디서 GTO에서 반항하지 마에서 많이 봤던 아 장면이에요. 그렇군요. 그 뭐냐면 그 서울에 있을 때 자습하고 있어라라고 하면 그 학부모들 찾아가서 돈 받으려고. 예. 그다음에 이제 시골에서 자습하고 있어라. 돈 받을 데가 없어서 의욕이 없어서. 아, 그래서 예, 이 대사가 네. 기억에 납니다. 그렇군요. 맞아요. 네. 김연아 케이지. 저는 사실 그 이 영화에서 되게 중요한 또 축을 하나 담당하는 게 변희봉 배우가 했던 최노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손주의 그 편지를 3년 동안 읽지 못했다가 그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손주의 편지를 읽게 되는데요. 오. 마지막에 최 선생 고마워. 나 이제 손주 녀석들에게 편지 썼어.
이게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김현 케이지 재주가 많아. 무슨 김영 케이지님도 그렇고 신유진 변호사님도 틈만 나면 그냥 성대모사 하시느라고. 아니, 제가 쏘아올린 작은 공 아닌가요? 이거? 서민경님이 연습 많이 하셨나봐요. 잘하시네요. 김경희님도 오늘 너무 재밌게 연기도 잘하십니다 하셨고, 그런가 하면 황태영님께서는 과한 열정. 열정이 과하다. 이렇게. 말로써 또 회초리를. 저 지금 한 번 했는데. 이거 변호사님 때 한 거야. 변호사님 때. 그렇죠. 자, 우리 장규성 감독 하면은 네네. 이름을 좀 생소하게 느낄 수 있는 청취자분들도 그쵸.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네. 그러니까, 하지만 이때 굉장히 흥행작이 네. 많은데. 그러니까 재밌는 영화를 하셨고 예. 선생 김봉두를 했고 이제 올라갔잖아요. 네. 근데 장규성 감독이 이거 뭐 본인의 전략일 수도 있지만 그런 선생 관련한 또 시골 관련한 작품들을 계속 내는 거예요. 이장과 군수. 희한하지. 그렇죠. 그다음에 여선생 대 여제자.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가 성공했을 때 그 대중들은 이 감독은 이걸 잘할 거니까 제작할 때 기획할 때 비슷한 걸 계속 만드는 거죠. 근데 오히려 시정에서 안 통하면 이제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예, 물론 뭐 그 나쁜 작품들은 아니지만 예, 좀 비슷한 느낌들이 있으니까 조금 안타깝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영화는 감독이- 어린 의뢰인. 맞아요. 괜찮았어요. 어린 의뢰인. 네, 네. 이동희 배우 맞아요, 나왔죠. 맞아요. 나는 왕이로 소이다도 이분 또 있었죠. 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여선생 대 여제자까지 한 다음에 그런 이제 비판이 있으니까 좀 다른 소재, 다른 작품을 만들어 보자 했던 거죠. 네. 심지어 여선생과 여제자에는 김봉두가 나와요. 그렇죠. 특별 출연으로 나오죠. 카메오로 아. 나오죠. 네, 네. 특별 출연으로. 이거 약간 장규성 유니버스인가요? 네, 유니버스죠. 세계관을 공유하는. 네. 그렇구만요. 다음에 영화 만드실 때 또 막 다 총출동하면 재밌긴 하겠는데. 그 영화라는 게 보면서 웃는 것이다라는 지론을 갖고 있는 감독이라 아무래도 예, 웃음을 항상 포인트로 뒀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 딱 자기만의 철학이 네. 있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변호사님이 아까 예고를 해주셨어요. 네. 이제 아주 확보가 되고 너무 좋네요. 할 마지막에 필요가 없어. 마지막에 2분 정도는 꼭 들으려고 제가. 제가 시간을 계속 체크했는데 정말 2분을 정확하게 주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이 장례식장에 우리가 예. 방명록을 쓰고 조의금을 넣었는데 예. 이 상주가 동생들이 쭉 있었는데 동생들에게 이 방명록을 보여주지 않고 이거는 너의 동생들 손님이다라고 하면서 동생들 손님 명단만 제공을 하고 제공을 한 거예요. 그 동생들이 아니 그런데 그래도 누락이 있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방명록을 일체로 볼 수 있게 해다오. 근데도 상주가 거절을 해요. 거절한 이유가 뭐냐면 상주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처리자이고 문상객은 개인정보 주체다. 그런데 내가 개인정보 처리자로서 이거는 권한을 넘는 개인정보를 넘겨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거절을 했는데 야, 이거 뭐 되게 맞는 말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듯한데요. 뭔가 이거. 그러니까 네. 이게 당연히 자기가 보여줘야 되는 걸 갖다가 굉장히 복잡한 논리로 잘 덮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변호사들 머리는 좋구나 역시. 이거 누군가 조언한 건데 지금. 그러니까요. 변호사 한 명 붙었는데. 동생들이 소송을 냈어요. 그렇겠지 당연히. 네, 소송을 내가지고 네. 이건 안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이제 하니까 어떻게 또 동생들이 주장했냐면은 일단 이 개인정보 처리 법상에 개인정보 처리자라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장례식장에 상주와 다른 형제들별로 방명록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나가 있죠. 하나밖에 없지 않느냐. 따로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일단. 그리고 또 문상객 중에는 상주나 형제가 아니라 직접 돌아가신 분 그분께 애도를 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상객들에 대한 그 방명록은 공개가 된다고 하더라도 형제들에게 공개가 된다고 하더라도 자기 정보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공개를 해라라는 판결을 내린 거예요. 법원에서. 네. 근데 좀 생각해 저도 이제 조문을 갈 때마다 예. 어떻게 표시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형제들을 보러 갔을 때 그런데 이렇게 아예 다 공개를 하면은 문제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공개를 그러니까 안 하려고 했던 게 그 정산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죠. 아 그래요? 진짜 정말 찌질하네요 진짜. 아유 정말 열심히들 산다. 아유. 알겠습니다. 오늘 선생 김봉두 살펴봤고요. 돌발 퀴즈 정답 3번 이장과 군수였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성호편 안에 올려놓을게요. 지금까지 신유진 변호사, 허남웅 영화평론가,
김요한 K주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허지용 쇼. 여러분의 하루를 읽어보는 시간, 나의 친애하는 하루. 자, 거리두기 해제된 첫 번째 날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어디서 어떻게 보내시는지 문자들 보겠습니다. 2028님, 웅디 간장국수 드셔보셨나요? 친구가 놀러 왔는데 집에 먹을 게 없어서 시켜 먹자니까 친구가 그러지 말고 맛있는 거 해주겠다고 해서 보고만 있었는데요. 국수를 삶아서 간장을 넣고 들기름 넣고 조미김을 부셔서 넣고 설탕 넣은 게 다인데 이게 왜 이리 맛있나요? 들어가는 양념 재료 보고 저게 뭐가 맛있겠어 했는데 너무 맛있어요. 저는 벌써 2그릇째입니다. 어우, 진짜요? 어디 보자. 국수에 간장에 들기름에 조미김 설탕. 특출나게 맛있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요? 야, 놀라운데. 친구분 소매자락에 뭐 숨겨져 있는 거 아닌가 잘 보십시오. 뭔가 숨겨놨을 수도 있어. 마법의 가루. 아이, 부럽습니다. 하지만 배고파 죽겠는데. 끝나자마자 라면 먹을 거예요. 6118님, 오늘 하루 종일 장롱에 있는 옷들을 정리했어요. 그동안 몇 년째 나이트에 쌓이듯 몸무게도 쌓여가는 걸 인정하지 않고 계속 끌어안고 있었던 옷들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50리터 봉투 5개 30kg. 장애인 복지단체에 전화를 했더니 가지러 오신다고 하네요. 예쁜 옷들이 잘 쓰이길 바랍니다 라면서 사진을 같이 첨부해 주셨는데, 아이고 정말 그 큰 용량, 대용량 비닐이 5개가 그냥 저기 꽉 차 있네요. 근데 옷이라는 게 그래요. 부피를 정말 많이 차지하죠. 안 입는 옷 정리하시는 건 정말 참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복지단체에서 쓴다고 하면은 또 좋은 일에 쓸 수 있으니까 그것도 마침 좋은 것 같습니다. 3830님, 아줌마 4명이서요 포장 작업하면서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팔다리는 좀 아픈데요. 라디오 들으면서 힘내서 힐링 중이에요. 변진섭의 새들처럼 듣고 싶어요 해주셨어요. 작업하고 계셔서 더 뭔가 이 새들처럼 같은 자유로운 노래 듣고 싶은 거 아닌가 싶은데, 아유 안쓰럽기도 하고요. 건강하시고요. 노래 듣고 올게요. 김경혜 님이 청해 주신 스톤즈의 언젠가는 듣고 왔습니다. 경혜 님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니까 취준생 아들이 모처럼 외출을 했네요. 아들이 빨리 취업을 해서 이제는 제가 집에서 기다리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취업하면 이제 독립해야죠. 그때도 집에서 같이 사시려고요? 0285님, 남편이랑 가까운 휴양림에 다녀왔습니다. 과일, 고기, 라면, 과자 사들고 가서 자신이 원할 때 각자 알아서 챙겨 먹기로 했죠.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다가 밥 먹고 또 이리 뒹굴 저리 뒹굴 그러다 햇빛 멍도 하고 책도 보고 너무 편하고 좋았습니다. 잘 쉬었으니까 한 주도 잘 살아보겠습니다. 이야, 라면, 고기, 라면, 과자를 사들고 가서 원할 때 각자 알아서 챙겨 먹기로 했다. 이런 것도 괜찮네요. 말씀하신 대로 푹 쉬었으니까 근데 너무 푹 쉬면은 나는 잘 안 사라지던데. 더 피곤해져가지고. 적당히 쉬시고 또 그 에너지 받아서 활기찬 한 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8154님, 엄마가 마을회관에서 운영하는 실버 카페에 바리스타로 취직을 하셨습니다. 68세의 나이에 바리스타가 되시겠다면서 몇 번의 시험 탈락 끝에 자격증을 취득하시더니 결국 꿈을 이루셨어요. 지난주부터 출근을 하시는데 매일 아침 출근할 생각이 가슴이 설렌다고 하십니다. 저는 매일 출근하기 싫어서 짜증을 내면서 회사에 가는데 많이 반성이 되더라고요.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은 즐겁게 하자는 엄마의 지론에 따라서 이제 저도 즐겁게 회사를 다니려고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렇군요.
어머니가 진짜 멋있습니다. 이야, 바리스타. 언제 그 어머니 일하고 계시는 실버 카페도 한번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보고 싶습니다. 우리 어머니 위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황태경님이 오늘 외근 나갔다 오는데 곧 이 봄도 가고 여름이 오겠구나 싶더라고요. 벌써 걱정입니다. 제가 더위에 좀 약하거든요. 김윤아의 봄날은 간다 신청합니다 해주셨거든요. 아, 봄날은 간다에 붙여서 잔기야의 뭘 잘못한 걸까요까지 두 곡 듣고 올게요. 자, 내일은 노탁석의 맘맛 코너 있는 화요일입니다. 숙성요리 맛집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엔딩송 박현철님이에요. 오늘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저 처음 입사했을 때 제 멘토셨거든요. 너무 반갑네요. 이수영의 I Believe 신청합니다 해주셨거든요. 자, 이 노래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중이었습니다. 말